네, 해운대 공업고등학교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진로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는 해운대공업고등학교 교장 최재용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의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며 방역 기준이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기에 청결 유지 등 개인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의 길이 따로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선택의 길이 따로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어준 만큼 자녀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이 희망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한 마음으로 학생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진로 진학 설명회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 있는 쪽에 자리를 옮겨서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무기획부서에서 준비한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학생을 통해서 이미 어제 배포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가 없으시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교무기획부장 박재택입니다. 우리 설명회 자료에 전체 이 순서를 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기본 계획에서 부산 교육의 방향과 우리 학교 기본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현황 및 부서별 주요 업무라고 해서 1번 학교 현황부터 해서 진로 진학까지 각 부서 부장 선생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부모 연수자료집으로 청탁, 금지법 정착 및 불법 찬조금 근절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해서 학부모 연수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기본 계획인데요. 부산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기본 방향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 기술인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이런 경영 목표 그리고 실천 과제를 통해서 최종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학교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1학년 학부모님은 처음이실 테니까 저희 이제 학교 현황이나 교육과정 운영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실 테고요. 또 2학년 학부모님은 2학년 학부모님대로 또 곧 졸업을 하게 될 취업이나 진학을 하게 될 3학년 학부모님은 또 관심사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교모, 교화, 뭐 캐릭터 로고 이런 건 참고하시고요. 학교 연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75년에 5년 2월 24일에 동부산 기술학교로 설립이 되었고요. 1993년에 해운대 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공립학교로 전환되었고, 2007년에 특성화, 2007년 8월 27일이죠. 부산광역교육청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학과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전자제어과에서 지금의 전기전자과로, 조선기계과에서 기계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 말씀드렸던 최재용 교장선생님께서는 2020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2월 10일 제40회 졸업식을 하였고, 졸업생 총수가 13,346명에 해당합니다. 3월 2일에 신입생 126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학급 편성은 전기전자과가 3학급, 기계과가 4학급 해서 7학급입니다. 1학년 7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7학급에서 총 21개 학급이고요. 학생 수는 전기전자과가 3학급이고 기계과가 4학급이니까 기계과가 조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 37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교장선생님 1분, 교감선생님 1분 계시고요. 보통교과 18분, 전문교과 23분, 보건선생님, 상담, 진로, 진학, 영양 해서 총 45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행정조직에 20분의 행정 업무를 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선생님까지 포함해서 67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급 담임 조직표입니다. 1학년 1반부터 7반까지 있고요. 1반이 학년 부장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1학년 1반에 엄주미 선생님, 영어선생님이시고요. 2학년은 유호창 선생님, 3학년은 하선정 선생님께서 학년 부장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일과 운영입니다. 8시 반부터 16시 30분, 4시 반까지 하루 일과가 운영이 되고, 학급 조회는 8시 40분부터 10분 동안 하며, 1교시는 8시 50분부터 50분간, 그리고 10분 휴식이고 해서 7교시를 마치면 16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직원들 회의 부분인데요. 월요일 아침에 교직원 회의를 하고요. 또 학년 회의, 부서별 회의, 또 부장 회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사 운영 계획입니다. 4월 26일 오늘이 진로 진학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내일 수, 목, 금 해서 중간고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산 시내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5월달에 5월 5일 목요일이고 5월 6일이 금요일 해서 샌드위치 데이인데요. 저희가 개교 기념일이 3월 달에 있는데 5월 6일로 해서 재량 휴업을 실시를 해서 그 연휴가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6월 28일부터 3일 동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여름 방학식이고요. 8월 22일 2학기 개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8월 22일입니다. 개학은 8월 22일 하게 되는데, 저 밑에 보시면 성면공사라고 해서 학교 공사가 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2일이 개학일이지만
등교는 9월 2주 후에, 그러니까 9월 5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생들 사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질 않고 등교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어 듣기 평가가 있고요. 9월 말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기계과 학생들이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대연동에 있습니다. 공실소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하교 통학하게 됩니다. 대연동으로 통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주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10월 18일부터 해서 중간고사가 있고 3학년들은 3학년 고사라고 해서 한 번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기말고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학기 때는 한 번만 보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해서 2학년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3학년들은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다녀오지 못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2학년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고요. 1, 2학년들은 재량 휴업하겠습니다. 12월 들어서 2023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1, 2학년 기말고사가 있겠습니다. 겨울 방학식을 12월 30일 하게 되고 2월 1일까지 겨울 방학이 되고요. 2월 1일 개학을 해서 다시 2월 9일 졸업식, 종업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년말 방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료에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이 숫자는 단위수라 해서 일주일에 수업이 3시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적 가정, 제2외국어까지 해서 제2외국어는 일본어를 하는데요. 이건 보통교과에 해당합니다. 보통교과가 3도 있고 2도 있고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가 일주일에 2시간 들었구나. 학기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교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공별로 각 과별로 자기 전공 과목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세부 과목에 따른 수업 시수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년별로가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자, 예를 들면 전기, 전자, 기초는 1학년 때 주당 3시간 1, 2학기 걸쳐서 여기 내선공사라고 해서 2학년 때는 3시간, 3학년 때는 8시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뭐 이런 부분도 여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창의력 체험활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하고 1학년 지금 올해 들어온 1학년들은 학점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수의 차이가 좀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과에 용접 전공하는 학생들의 시간표가 되고요. 절삭가공 전공하는 학생들의 시간표, 기계과에 또 기계 설계 과정에 학생들이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기계과의 도제 전공이라고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업 시간표가 이렇게 교육 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간단하게나마 교무기획부에서 준비한 자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교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육연구부에서 학생평가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부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공업고등학교 교육연구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학교 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개 수업, 그 다음에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가 계획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내일부터 시작되죠. 4월 27일에서 4월 29일 수목금이고요. 자,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자, 학부모님이 받으신 책자 13쪽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 평가는 4월 12일에서 14일에 벌써 쳤고요. 2학기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1학년은 6월에, 3학년은 7월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 13페이지에 학년별 그 세부 평가 계획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국어를 보시면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60%고요. 수행평가도 여기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합해서 100%로 보고 나중에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가 40%고 수행평가가 60%. 이렇게 학부모님들 자녀분 수업 듣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혹시 시험 때 결석을 할 경우에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학교 대표, 뭐 병력 이런 거 인정 결석은 100%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간고사 100점 받았으면 기말고사 결시 때 100점 되는 겁니다. 자, 병결석은 결석계와 의사의 진료 확인서, 진단서를 반드시 내셔야 되고요. 80%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병간호 등의 기타 결석일 경우에 서류 제출과 함께 80%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1, 2, 3번 외에 미인정결은 계열 최하점 빼기 1점, 계열 최하점이 20점이면 19점으로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각 고사에 뭐 한 번은 인정결, 한 번은 병결, 3일 중에 뭐 마지막 한 번은 미인정결, 그 기준에 맞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도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올해 특이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결시생 처리입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까지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확진일 경우에 시험 응시는 불가하고요. 대신에 100% 인정점이 부여되고요. 인정점을 받으려면 의사의 검사 확인서, 의료기관의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통보된 그것도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혹시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자, 문제는요, 코로나 확진자는 시험을 안 치고 100% 받으면 되는데 의심 증상일 경우에 아침에 내가 기침이 나와서 나 코로나 같아,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얼른 병원 가서 확인해보고 음성이면 학교 와서 시험 치면 됩니다. 근데 2번을 보시면은 자, 아침에 병원을 가려니까 1교시에 시험이 있어서 병원 갈 시간은 없어요. 근데 나는 치고 싶어요. 그러면 아침에 집에 있는 키트로 검사해서 음성이 나온 거를 보고요. 학교에 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인데, 원래 우리가 백신 접종은 인정결인데 평가 기간에 만약에 접종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인정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 포함 2, 3일 이전부터는 접종을 안 해야 됩니다. 이번 백신 접종 금지 기간은 어제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필평가 기간 및 그 다음 주 시험 종료 5일은 성적 처리를 저희가 성적 결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다음 주에 뭐 현장 체험학습을 가겠다, 아니면 부모님 돌봐야 돼서 기타결을 하겠다, 그럼 성적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부정행위 안내인데, 이것은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지금 안내가 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뭐 보여주는 거, 강요하는 거 다 부정행위입니다. 수신호. 특히 그 전자기기, 휴대폰 포함 무선 이어폰 모든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가방이나 사물함이나 책상 속 주머니 전부 다 만약에 적발될 시에는 그날 1, 2, 3 시험이다. 그러면 3교시에 적발되었지만 1, 2교시까지 모두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는 반드시 아침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종료령이 울렸는데 계속 답안지 작성하는 행위, 이것도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나간 책자에 21쪽에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공개 수업의 날 안내 드리겠습니다. 1학기 공개
1시는 5월 17일 화요일 2, 3교시고요. 2학기는 8월 31일 2에서 4교시까지입니다. 자, 1학기는 직접 오시면 되는데 2학기는 원격 수업입니다. 요 기간에 저희 학교에 성면 제거 공사가 있어서 원격 수업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방법은 저 시간표에 맞게 모든 교사가 공개하고요. 사전에 학부모님 희망서와 세부 일정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의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특징과 수준을 맞춘 수업을 저희 학교가 진행하고 있는데 전공 수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올 3월에 신입생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도 공조하셔서 최선의 수업을 모색하고 계시고 저희 학교에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계셔서 현재 1학년, 2학년 수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있을 원격 수업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생활안전부장 김종국입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나눠준 안내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지도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해운대공업고등학교 생활지도 중점 사항으로 산무, 3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폭력, 흡연, 결석이 없고 절도, 교사 지도 불응, 욕설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6가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학생들이 이 6가지를 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문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등교 시간이 8시 30분까지입니다. 여기 그림 마일리지 시스템 그림을 보시면 학생증을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 학생 등교 시간이 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만약 8시 31분부터 40분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1차 지각으로 벌점 1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8시 41분부터는 2차 지각으로 벌점 2점이 주어집니다. 등교 체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점 3점이 주어집니다. 학생들이 학생증을 잘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상별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목을 보시면 폭력, 흡연, 무단 결석 등 항목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벌점을 받게 되면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우리 학생이 어떤 점에서 벌점을 받았는지 또 어떤 점에서 상점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점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관련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휴대폰은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분실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영상을 촬영해서 SNS상으로 떠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례 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해서 교무실 휴대폰함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제출 시에는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은 흡연에 관련 사항입니다. 교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 2회 적발 시에는 5일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정문에서 검연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점 20점과 교내 청소를 하게 됩니다. 3회 적발 시에는 바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흡연을 또 검연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겠지만 가정에서도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폭행과 협박만 학교 폭력이 아니라 심한 장난, 사소한 따돌림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장난일지 몰라도 당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혹시 학교 폭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가 된다면 바로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피해 학생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열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4월달까지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있고 5월부터는 아마 시간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식당을 출입할 때는 손소독과 체온을 재고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식당에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대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벌점을 많이 받게 되면 60점 이상은 선도소위원회 그리고 120점 이상은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벌점과 상관없이 청소년 비행 관련해서는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음주, 절도, 약물 중독, 교사 지도 불응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생활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바로 벌점과 상관없이 선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연계가 되어서 지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생활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운대 공고의 진로 선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상담부 신현선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페이지는 42페이지에서 47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공기업 고졸 채용입니다. 공기업 고졸 채용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여기에 있는 알리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기업명, 기업 정보, 모집 인원, 모집 분야, 채용 시기 등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내신, 자격증, 그리고 NCS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NCS라는 용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약자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기준을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NCS가 처음인 1학년인 학생이나 적응이 안 된 2학년 학생들은 매년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심화 버전이 NCS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NCS는 이해를 한 후에 많은 연습을 거친 후 실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도전 못할 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겁먹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공기업에서는요, 이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기업 채용은 채용 시기를 잘 보고 지원해서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여기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조폐공사도 인기가 있습니다. NCS는 취업부와 특성화부에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구급 수습 직원 선발입니다.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된다면 이 정부 조직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요, 관연보다 내신이 완화되었고 모집 인원도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작년에 대비해서 60명이 증가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요,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입니다.
내신 관리를 잘하고 국어, 영어, 한국사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한 고2 모의고사 정도를 잘 볼 수 있는 수준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위에 공기업과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된다면 직장생활 2, 3년 후에 재직자 전형으로 자신이 원하는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합격생들이 입사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도권 주요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졸업을 했거나요. 45페이지에 보면요. 지방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보면은 부산시 지방직 기술공무원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정기에 2명을 뽑습니다. 매년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이 부분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진학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료집 4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성화고에서 보면은 진학에 있어서 여러 어머니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보셔야 할 부분에서 첫 번째 이 네모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대부분의 대학은 교과 전형이고 즉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도 반드시 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의 기본은 내신입니다. 내신에서 보면은 대학 진학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신 별표 치고 형광펜 하시길 바랍니다. 특성화 진학에서 보면은 수시 전형으로 일단 동일계 특별 전형으로 정원외 정원의 지원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원의 이 방법은 교과 100%이거나 아니면 교과와 비교과를 보는데요. 비교과는 생기부 전체 중 출결을 봅니다. 출결의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아서 관과할 수도 있으나 입시에서는 1점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출결을 신경 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인정은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특성화고 정원 내 특별 전형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부산의 중위권 대학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부산 경남의 일반고 학생들도 가고 싶어합니다. 우리 학교의 장점은 일반고 학교보다 내신 받기가 좋습니다. 단점은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니 특성화고 학생들을 뽑는 인원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중위권 대학이 의외로 내신 등급이 높습니다. 예로 부산대 본캠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거의 뽑지 않습니다. 부경대와 해양대는 한 과에 한두 명 정도 뽑고요. 동아대는 모집 인원을 매년 조금 줄이고 있는 추세이고 동서대나 동의대는 공대 계열의 인원이 적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은 대학별 모집 인원 및 전형 요소 비율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 해당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2023학년도 전형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나마 인원이 조금 되는 대학이 동명대, 부산외대, 신라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예를 보면은 부경대 경영학과가 특성화고 전형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1000점 만점에 999.9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아마 이 학생은 상업계열 특성화고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이 전교 1등은 부산 시내 전교 1등이 아니고 아마 전국의 전교 1등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인문계나 특성화고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은 정보와 탐색을 하는 것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내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라도 내신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신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둘 다 챙기기를 권유하는데요. 우선 보통 교과는 많은 대학들이 교과 100%를 봅니다. 교과 성적과 함께 출결을 보는 대학도 있는데요. 생기부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인정은 절대로 불리합니다. 최근에 비전문대 교수랑 통화를 했는데요. 학생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미인정이 있다라고 하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미인정이 생기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은 항상 담임 선생님께 학생의 어디에 있는지, 결석을 하는지, 병원을 갔다 오는지에 대해서 늘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전형 외인데요. 면접 전형을 고려한다면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우리 자녀가 내신이 조금 부족하고 면접에 자신이 있다면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 전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2, 3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 내신이 안 좋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전문대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대에서 4년제 무시험 편입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신다면 전문대를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문교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교과를 우리가 잘하게 된다면은 전공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때 있어서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과가 아니라 학군을 선택하게 되고요. 학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공군이나 학부를 선택하게 된다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 학교는 공고입니다. 그러면 전공을 살리게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학교 시절에 재학 시절에 전공을 맛보았기 때문에요. 부산 지역의 중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공 수학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대학 물리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대학 수학이나 대학 물리가 힘든데요. 그나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전공은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 K대학에 수학 물리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일반계 출신의 학생들을 진로 상담 특강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만 힘든 게 아니라는 점을 부모님들께서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전공 실기도 잘합니다. 거기다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자격증을 한두 개 취득해 놓으면 대학 가서는 기사 자격증, 토익 등의 공부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일반고 출신의 학생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게 됩니다. 최근에 부산의 D대학 입학 담당 교수랑 통화를 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 물리 보충 강의도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제 대학에 공대 계열로 입학만 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반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수학과 영어와 수학을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전공을 가르쳐 주면서 서로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 3학년, 4학년 가서는 특성화고 출신인 우리 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낫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교과도 신경을 쓰게 되면 대학 공부도 걱정하지 않으시게 되고 그러면 졸업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고려할 사항은 부산 내 4년제 대학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교 진로활동실에 오면 전국 4년제 대학 지도와 2년제 대학 지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국으로 가라고 저는 권유합니다. 부산 내 4년제 대학에만 가려고 하면 한정적이고 입시가 힘듭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시야를 넓히게 되면 등급은 높지 않지만 교육 환경이 좋은 거점 국립대학교, 예를 들면 경북대 상주 캠퍼스나 안동대, 군산대, 안동대나 군산대는 사범대로 아주 유명합니다. 를 비롯해서 보건계열 등 기대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학들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계열의 대학들도 등급이 높지 않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인기 학과들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사들과 학교는 진학을 위한 많은 자료와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부모님들은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의논할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은 진학과 진로의 노하우가 엄청나신 분들이십니다. 학교와 시스템을 믿고 함께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선취업 후 진학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일반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내신이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되므로 지원은 가능하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이 정시입니다. 수능을 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부산 지역의 4년제 대학은 4개 영역을 다 봅니다. 그럼 영역별 선택 과목에서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타 지역으로 대학의 시야를 넓히게 되면 3개 영역이나 2개 영역만 보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3개 영역의 공부가 버겁다면 2개나 3개 영역으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4교시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 있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직업탐구 영역에서 공업 일반을 선택하신다면 등급 맞추기에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학교 공부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공업 일반은 크게 어렵지 않고 공업 일반을 선택하게 되면 4교시 영역의 해결이 쉬워지니 남은 시간은 주요 선택 과목 국영수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시 모집에 있어서 정시 모집 대학을 선택하려면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일반고 학생들도 맞추기 어려운 것이 최저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것을 선택할 때는 지금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신과 수능 최저를 맞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상위권 대학의 진학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시든 정시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내신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 많은 탐색과 의논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진로 상담실이나 담임 선생님께 노크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분명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학교를 방문하셔도 좋고 전화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면은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전형은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니까 원서 접수가 17일까지 맞춰야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5일까지입니다. 대의 정보 포털은요, 어디가에 가면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은 진로 활동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학교 특색 사업을 우리 특성화 부장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출장 중이셔서 제가 교무장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내용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색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먼저 도제 학교입니다. 도제 학교는 도입 배경이나 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기획과 2개의 학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4반, 3학년 4반은 도제 학교라고 해서 2일은 기업에서, 1일은 센터에서, 나머지 2일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기업이 현장 중심에, 현장 직무 중심에 실습을 하고요. 학교에서는 이론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온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저희 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업의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응시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취업 맞춤반도 운영을 하고요. 1팀 1기업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교섭 자료도 개발을 하며 또 우리 특성화고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이해 연수라든가 진로 지도 프로그램 또 교원 직무 연수 등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위해서 전공 동아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현장 학습 프로그램 또 취업 관련 외부 전문가 활용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사관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은요, 대상이 기획과 2학년 3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 2학년까지 4년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가 동의과학대학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외 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 MOU를 체결한 전문대학하고
전문 대학에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해서 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프로그램에 그 학생들 한 1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기능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는 성급용접사 KR이라고 해서 한국 성급용접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동아리죠.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도 하고요. 일반 학생들이 하는 용접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용접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가 이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모집을 해서 뭐 어학 영어죠. 영어 연수도 시키고 그래서 국내에서 일정 기간에 연수가 끝나면 이제 호주에 가서 또 어학 연수, 또 기술 연수를 하고 그리고 호주에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참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 지금 4월 달인데 교육청에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3학년이 돼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졸업 진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부터 해서 3개년을 보시면 진학률이 높습니다. 취업보다 훨씬. 2019년도에 57.9%의 그 진학률이고요. 61.8%. 그 다음에 21년도에 53.1%가 대학 진학을 하였습니다. 취업은 26%, 또 36%, 25% 정도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업별 취업률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연수 자료가 있습니다. 연수 자료 중에는 타이틀만 잠깐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착 및 불법 찬조급 근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위클래스 안내라고 해서 상담실 위클래스 상담 신청 학생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도 부모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생생활안전부에서 부장지점께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흡연 예방 관련된 부분 해서 이렇게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6분이네요.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